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선정 직업 체스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체스 지도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중장년 여성 특집이죠. 오늘 직업의 희소성과 특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인 체스 지도사에 관련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모든 것들을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박병근 교수님, 대한체스연맹 현인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근입니다. 체스 지도사 직업에 도전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스연맹 회장 현인숙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 여성분들이 취업에 공감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체스와 체스 지도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대한체스연맹이 언제 생긴 건가요? 2007년도에 생겼는데요. 네네. 체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체스 클럽들이 좀 한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한 중심이 없이 여러 개가 다 이렇게 나눠져만 있었지 이렇게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단법인 대한체스연맹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때가 2007년이죠. 2007년. 네. 10년 정도 네, 된 네. 거네요. 네. 네네. 역사도 이제 신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10년이라는 네네. 부분과 이심 가는데 어쨌든 바둑 같은 경우도 우리가 18급부터 시작을 해서 또 9단까지 이렇게 단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체스도 이러한 등급이 나눠져 있나요, 교수님? 네, 그렇죠. 바둑의 급수나 단수처럼 체스에는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레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뛰어난 어떤 선수는 높은 레이팅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한 선수는 낮은 레이팅을 받게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세계 체스 연맹 피데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회에서 네. 경기를 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레이팅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성적이 낮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레이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해서 2,822점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선수입니다. 노르웨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463점이 네. 최고 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 레이팅이 한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400점 좀 차이 나는 거죠. 네, 네. 2,800점과 그렇죠. 2,400점인데 네. 그래도 굉장히 그 동호회 수가 적은 데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우리나라 역시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똑똑한 그러네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세계대회는 굉장히 큰 규모로 열린다고 저희가 네. 월요일에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회장님, 국내 대회는 어떻게 열리고 있나요? 국내 대회는 저희가 많은 체스 대회는 열리고 있지만 대한체스연맹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은 매년 상하반기에 회장배 체스 대회를 열고 있고 네네. 매년 하반기에는 체스클럽 대항전을 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국가대표 및 청소년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도 매년 2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도 지금 체스 쪽에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안 게임 광저우에서 했었을 때도 네. 체스가 나갔고 그다음에 무도대 2015년도에 했나요? 네, 그, 2015년입니다. 예, 거기 무도대 때도 국가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대표로서 이제 세계대회에도 나가고 네, 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요,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살펴보면서 아직은 생소하다고 했지만 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 체스 지도사 직업의 매력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체스 지도사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선진 문화를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유럽의 선진 문화의 가장 중심에 이 체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체스는 186개국, 187개국에서 많은 그 연령층에서 지금 즐기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예의와 투뇌를 발달시키는 어떤 네네. 경기 지도를 가르치는 지도사로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매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신 분, 익숙한 분도 있지만 생소한 분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직업 현장에서 이 체스 지도사의 업무 범위, 쉽게 네네.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지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회장님께서 좀 자세한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네. 체스 지도와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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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체스 지도사의 역할은 마인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체스를 접하게 하고 네. 체스의 기술과 전략 등을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네.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예절을 몸소 익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체스 지도사 직업의 어떤 부분이 중장년 여성에게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럽의 체스와 우리나라의 체스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럽의 어떤 그런 체스가 문화의 어떤 그런 생활적인 네네. 면이라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의 게임에 대한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네. 그 부분을 체스로서 활용하고 그 체스로서 풀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 회장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이제 자격증에 녹아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예절과 그리고 이런 그 생활 면에서의 개선을 위해서는 20대 여성들보다도 중장년층의 여성들이 훨씬 더 포괄적인 마음과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중장년 여성층이 좋은 것이고 남성과 비교해 보자면 남성들은 굉장히 어떤 급하거나 빠르거나 하는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못했을 때도 우리가 잘 풀어서 그 어린이들의 어떤 게임 네네. 중독을 갖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중장년 여성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좀 급하고 하긴 하지만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교수님부터 제가 한번 물어볼게. 일단 체스 지도사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바늘을 잘 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오해에 있는 부분 좀 네. 네. 풀어주시죠. 체스 지도사라고 한다면 단순히 서양 장기를 두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이것은 아까 게임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의 체스에 지나지 않고 게임의 형태에서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넘어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유럽의 선진국의 예절 문화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예. 체스의 문화를 이용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특성에 맞는 체스를 어떻게 언제 적용을 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 네. 그 노인들의 어떤 우울증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체스 응용의 교육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잘 둬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그렇죠. 예. 부분이다. 예, 회장님께서는 한번 모든 분들이 다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국가대표는 예. 아니다. 물론 되면 좋지만. 그러니까는 네. 그 부분은 일부분인 거고 예. 그 외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우리 사회자도 네네. 네. 말씀했다시피 그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걸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해놓으면 네. 좀 많이 잡힌다고들 합니다. 그런 네. 그게 저기에서도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네네.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녀가 돌아왔다 중장년 특집 체스 지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체스 지도사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체스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체스 지도사 자격증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스 지도사 자격은 일반 체스 지도사와 네. 특수 체스 지도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네. 그것은 일반 체스 지도사라는 것은 초중고 대학생 및 성인을 위해서 체스의 경기 매너라든지 체스의 규칙이라든지 기술 전략을 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특수 체스 지도사라는 것은 교육 대상에 맞추어서 노인이면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에 적합한 교수법으로 체스와 체스를 응용한 생활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 체스 지도사,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여성의 체스 지도사, 유아 체스 지도사가 특수 체스 지도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대한체스연맹이 2007년에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 법상에 자격 기본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식 자격증이 없었죠. 그때부터 사실은 그 대한체스연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지금 형태의 NCS 국가직무 표준 능력에 네네. 맞는 수준의 체스 교육과 자격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체스 지도사와 체스 심판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2013년을 지나면서 체계화를 거쳐서 네. 지금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이 분야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자격 응시에 대한 뭐 별도의 자격에 관련된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네. 있나요? 예, 체스 지도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스 네. 지도사 3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외에 그 18세 이상의 남녀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해당의 자격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해당의 그 자격 교육이라는 것은 체스 문화, 네. 체스학, 그리고 체스 경기에 대한 실전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스 문화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이라든지 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체스 응용 기술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좀 네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수 교육 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교육 과정은 이제 대한체스연맹에서 이제 두고 있는 지부라든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서너 달 정도로 끝날 수가 있고 예.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그 체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예. 그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교수님, 왠지 체스 지도사는 남성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그 남녀 비율은 7대 3 정도로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남성. 예, 남성이 30%죠. 남성이 네, 30%예요? 여성이 70%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섬세하게 어머니 같은 오. 마음으로 그래서 어머니 많이 이야기를 계속 되어야 되는 하시는 그 이유가 굉장히 네.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체스는 전통적인 우리가 바둑 장기 형태로 하면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네, 많이 저도 따기 그럴 때문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가 돼버리네요. 지도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렇죠. 여성분들이 네. 그것도 많이 있고 도전- 이제 바둑과 체스가 조금 다른 게 네. 이제 체스는 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이제 좀 다가설 수 있고 네. 바둑은 좀 그야말로 저 19줄에 360일 팩토리아 플러스 알파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복잡함이 오묘함이 동양의 문화에 더 많이 있죠. 서양보다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은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체스는 딱 갖춰져 있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접근하기가 또 네, 쉬워질 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격증에 도전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연령층은 이제 유아를 가르치는 20대 여성부터 네? 70대까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넓은 대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장년층의 그 증가를 이제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장년 여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40, 50대 여성들의 지원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인 여성 중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체스를 가르쳐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후에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에는 그 어머니가 그 경험을 토대로
체스 지도사를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체스 교육의 특징과 비교해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아까 20대도 있고 40대, 50대가 많은데 어쨌든 최연소 이 네. 자격증 이제 합격자, 뭔가 최고령, 합격자 나이 때를 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한체스연맹의 기준으로 볼 때 최연소는 20살의 네. 오. 대학생이 있고 그리고 최고령은 73세 여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 여성분이요? 오. 역시 이 평생 교육에 대한 효과는 그럼요. 여성분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 대학교에도 이 체스 지도사와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네, 강릉영동대학교 마인드 스포츠 전공이 그 아. 학과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국내 마인드 스포츠. 최초의 네네. 체스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체스를 국기로 삼고 있는 러시아의 국립대학교와 체스 교육을 지원을 해서 세계 체스 연맹 피대와 협력을 통해서 명실공히 한국의 체스 명문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아마 15명의 입학생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아마 그 체스 지도사뿐만 아니라 국제 심판자회까지 합격을 해서 아. 러시아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해서 차세대 체스 한국 교수 요원이 양성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문화, 네. 두뇌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 인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이제 강릉영동대학교에만 지금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자격증 지금 관심이 막 생길 것 같은데 자격증 관련된 시험 기간과 취득에 이제 들어가는 대략적인 비용, 네. 아까 교육과 자격증 다 합쳐서 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예, 수업은 지금 특별 수업과 정기 수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기 수업이라는 것은 정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4번이 있습니다. 4번을 치르기 위한 그 수업이 있고 특별 수업은 체스 지도사의 인력 공급이 시급할 때 네. 연맹회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어떨 때 시급하냐 그러면 어느 시군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네. 그런 추세가 있으면 그 지역의 게임 예방과 치유 교육을 위해서 체스 교육에 6개월 전부터 수업을 개설해서 이제 체스 지도사를 양성하고 파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지역민을 체스 지도사로 양성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비용은 뭐 응시료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네. 네. 일반 체스 지도사가 교육비가 해서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수준이고 네. 특수 체스 지도사는 30만 원 수준입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의 등급에 따라서 교육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3급은 한 20시간에서 한 45시간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겠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되게 시청자분들이 위해서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을 쉽게.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체스의 점수라고 하는 이 레이팅 관련한 체계가 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점수를 받는지 네. 이러한 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좀 오. 시청자분들이나 저를 위해서라도 좀 쉽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계 체스 연맹 피데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인정한 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회는 굉장히 높은 점수의 점수를 받은 체스 선수도 있고 낮은 점수의 점수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점을 갖고 있는 레이팅의 1000점을 인정받은 선수가 2000점의 선수하고 해서 이겼을 네. 때의 경우하고 예. 1500점의 선수와 이겼을 때의 경우 그리고 1010점의 선수와 이겼을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2000점의 점수의 선수가 이겼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 레이팅이 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선수의 3분의 1 이상의 레이팅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경기를 하게 됐을 때 점수를 네.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체스연맹이 그 국제체스연맹이 한국 대표 격하기 때문에 대한체스연맹을 거쳐서 그런 레이팅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 질문인데요. 네네. 이 1000점까지 네. 어떻게 1000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1000점까지도 마찬가지로 국내 레이팅의 대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 예, 국내에는 지금 이제 아까 최고 점수가 2460점 정도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1000점부터 2000점까지 점수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대신에 그 대회가
그 대한체스연맹과 국제세계체스연맹 피대의 인정을 받은 대회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인정을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선수가 누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수가 만약에 한 번에 경기를 해서 이겼다고 된 게 그걸 갖다가 적어도 여러 차례 한 10번 정도를 했을 때 네네. 인정을 받아서 네. 네. 받았을 때 이제 그 점수로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어쨌든 누적은 돼가는 그렇죠. 상태네. 네. 누적되다가도 또 낮은 점수의 선수에게 졌을 경우에는 똑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문제. 아,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감점이 그렇죠, 있군요. 감점이 있죠. 점수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세계 최고의 점수의 선수는 바뀝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네, 흥미진진하네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바둑이 갖고 있는 뭐 9단이나 8단 네네. 이런 등수가 어느 것보다도 이 체스 레이팅은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렇겠네요. 또 교육 효과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매력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아까 체스 지도사에서 3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3급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필기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 네. 건가요? 아까 이제 레이팅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네, 네. 이제 레이팅을 갖기 위해서는 체스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을 네, 가져야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그 체스 총론이라 그래서 네. 체스의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체스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체스에 대한 총론적인 게 끝난다면 그리고 특수 체스 지도사의 경우에는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을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학 총론이라든지 네. 다문화 가정 여성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공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음. 그러면 필기도 있지만 실기도 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기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3급의 경우. 예, 실기 시험 경우에 이제 3급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스에 대한 룰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체스판이라든지 기본의 네. 어떤 이론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경기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중간을 맞춰서 마지막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에 네. 대한 정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갖다 평가를 하고 네.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증 자체가 뭐 당연하게 그 어느 정도 조건만 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서 네. 질적인 어떤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대한체스연맹에서는 그 교육을 하는 교육 실무를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떻게 아.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가르쳐서 교육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까지를 네.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는 것처럼 아. 예.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평가하는 것도 실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시험을 1대1로 직접 보는 건가 아니면 1대 뭐 다라든지 다대 다로 이렇게 보는 구조인가요? 실기는? 거의 뭐 1대1로 본다고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뭐 이렇게 그 체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 심사관이 여러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 평가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의 심사관이 한 사람의 시험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반에 어떤 체스 지도사의 질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그 대학과 이 연맹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네. 점입니다. 예. 일단 뭐 상급 같은 경우는 필기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정말 실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종의 단계인데 네네. 수강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나요? 실기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체스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들은 정석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서 체계화됐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 이제 실제로 수업하는 교육 현장을 보여주어야만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교육적인 네. 부분들이. 그래서 뭐 교사라든지 뭐 교육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적 방법으로 저희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실기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체스를 배우면 자기 가족과 아이들부터 가르쳐보라는 그런 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2016년에 3급 자격증 합격률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새로운 분야고 이것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적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하면은 저희가 이 교육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9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네, 그렇습니다. 합격을 예. 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네. 100%가 돼야 되는데, 그죠? 100%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체스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하우 기법을 지금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는지, 취득할 수 있는지. 네. 체스 자격 취득을 위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체스 교육을 받을 때
체스 강사의 수업 내용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의 순서라든지 설명의 방법이라든지 설명 때 쓴 용어를 잘 써놓거나 기억을 해서 실기 시험을 치를 때는 실제 강사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스를 배울 때 수업을 받고 나면 집에 와서 제가 실제 체스 지도사가 된 생각으로 칠판을 준비해서 기물을 갖다 놓고 모의 강의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네. 아, 가족분한테 혹시 직접 해보셨나요? 네, 아니면 그래서- 혼자 하시나요? 네, 저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나중에 가족들도 같이 도전해도 되겠어요. 아, 왜냐면 어차피 네. 같이 또 한번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3급은 그렇게 취득을 했는데 3급에서 2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의 교육과 교생 실습을 한 자가 2급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화된 또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측정해서 2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2급 실기에는 국내 체스 대회에 출전 가능자를 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교육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제 또 체스 경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판단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 양쪽 다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3급에서 2급까지는 그래도 좀 교육을 받고 응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1급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1급 도전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많은데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것은 국제적 수준의 선수 양성과 강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격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예. 아직 우리나라의 1급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 도전은 하는데. 네, 아쉽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올 연말 정도는 배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럼 1호 이제 1급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자격을 따고 나면 아마 체스 관련 학과의 교수진으로서도 손색이 없지 않겠나. 아, 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국가대표들도 네, 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장년 수강생분들 중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네. 예. 이분들의 좀 특징,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네. 중장년층 여성 중에 잘 떨어지신 분의 특징은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쇠젓가락 문화라든지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네. 지레 그냥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스라고 하니까 이게 장기에서는 말이니 폰이 상이니 하는 그런 건데 여기 영어로 뭐 룩이니 뭐 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자신감을 못 가져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잘 집중해서 듣고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여쭈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중년층 여성분들은 똑똑합니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어떤 지도사 하더라도 꼭 우리나라 차, 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차, 포 다 떼고 한다라기보다는 영어로서 좀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중장년 수강생분들 중에서 좀 쉽게 좀 합격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한다 이거 말고 네. 어떤 크게 유형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많은 중년층의 영시자는 단연 합격을 합니다. 네. 질문이 많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많고 그것에 그렇죠.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실력과 상황을 위주로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빨리 네. 습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체스연맹의 공인 지도사 교육 강사들은 매 시간 시험 수업을 하고 나면 쪽지를 배부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실력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잘 활용해서 전맥하는 분입니다. 네. 네. 쉽게 말해서 바둑을 한 사람이라든지 뭐 다도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도를 하신 분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의 다도를 이 체스에 연결하는 능력들. 또 네. 바둑을 하신 분들은 꼭 바둑이 결국은 체스하고의 공통점을 찾아서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합격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과 연결을 잘 시키는 분이 합격하시는데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마인드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체스 지도사 자격증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체스 지도사는 지금 유럽의 우수한 생활 문화고 그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체스를 교육하는 1차적 목적이 바로 이제 어떤 두뇌 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그 급격한 산업사회 발달과 IT 강국에 대한 해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역작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인데요. 그 예방과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더 들었으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회장님한테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체스 지도사가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체스가 넘어왔지만 저희가 한국은 바둑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둑의 단증, 급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체스는 레이팅이라는 게 있지만 그 체계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급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편하게 그 레이팅이라는 부분이 되면은 국제적인 룰로 가는 부분은 거의가 이제 그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빨리 접목을 한다 그러면 급증이나 단이라 그러면은 바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들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들을 잘 해서 그 보통의 사람들이 단증, 급증과 레이팅을 쉽게 네. 그 차이점을 알아서 우리도 지금 레이팅이라는 걸 쓰는 것보다 급증이나 단증으로 올라가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 이거를 정말 제가 딱 이야기를 하려는데 회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러한 이제 직업적인 이제 직업 위세라든지 이러한 부분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지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상태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자격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급수를 그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네. 즉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나는 당신보다 레벨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자격증 제도고 네네. 바둑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하고 게임 문화를 보더라도 외국 사람들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면 그냥 멈춰버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꼭 이기기 위해서 그 단계를 항상 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급수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아까 이 레이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당구라든지 동호회 스포츠 이런 거 보게 되면 랭킹이라는 순위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요거 자기가 내려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지를 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네. 제도가 좀 안정화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보게 되면 이제 대학에 이제 이번에 체스 이제 관련된 학과도 하나 생겼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직업학이라는 이 부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대중화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급과 수요가 이제 격차가 일어나면 미스매칭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균형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취업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가 좀 궁극적으로 와닿아야지만 이러한 자격제도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학문적인 부분이 좀 빨리 많이 형성이 되면 네. 이쪽으로 이제 좀 더 형성되고 인기 있는 이러한 지도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체스 지도사 자격증 정보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취업과 연계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회장님, 현장에서 일하는 체스 지도사 남녀 비율 아까 자격증은 여성이 70% 정도였어요.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은 이제 그 아직 태동기 단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별 관계없이 지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분야고 이게 네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도 아주 좋은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승부욕이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승리욕이.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이제
꾸준히 앉아 있는 거를 좀 못하긴 하는데 지도 쪽으로 간다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바둑도 네. 어찌 보면 장고 끝에 이제 악수 온다고 우리가 하지만 꼭 앉아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절 측면도 네, 네. 있지만 요즘에 또 다른 이런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직업이라 이렇게 아직 많지 않을 때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격증을 이제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본인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받아들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장님 이 네. 취득하고 나면 주로 어디로 많이 우리가 진로를 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진로 영역은 교육 업무 네. 영역이랑 치유 및 예방 업무 영역이고 네. 또 하나는 경기 관리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영역이라고 하면은 일반인 및 초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국내 정규 학교의 방과후 강사가 네. 되는 네. 것이고 국제학교 내에 정규 과목으로서 체스 교사도 될 수 있고 문화센터 체스 강사님이 되거나 개인 강습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 가정, 유아처럼 특성을 가진 대상들에게도 체스 기술과 체스 문화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다문화 가정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하는 특수 체스 교육 강사로서 진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치유 및 예방 업무 영역으로는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사업장이라든가 중독센터 등에서 체스를 이용한 게임 중독 예방 및 치유 조절사라는 진로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네. 경기 관리자 영역으로는 해마다 대한체스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처럼 체스 대회의 우종자 및 체스 경기 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진로 영역이 다양하죠. 네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취업 경쟁률이 높은 영역은 어딜까요? 높은 것은 아무래도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지금 2016년부터 시행이 네, 되고 네. 있는데요. 네. 체스 지도사 직업 체육교육은 그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국제학교의 정규 과목으로서의 체스 교육도 유망하고요. 네. 자유학기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스에 관심을 가지고 체스를 두어온 학생들이 네. 미래의 체스 국가대표 선수로서 체스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고 지도사와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또한 교육 성취도도 아주 높습니다. 네. 각급 국제학교 체스 교사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도 정규 과목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요. 네. 그 강의의 집중도도 높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해서 체스 지도사의 외국 적응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급여 수준도 외국인 교사 대우 수준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국내 국제학교에서 우수한 강사 실력을 인정받으면 본국의 학교 체스 교사로 진출도 가능하므로 국제적인 네. 체스 지도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취업 경쟁력 또한 아주 높습니다. 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네. 곳으로 우리가 진로 영역을 잡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방과후 지도교사 이쪽이 이제 굉장히 높다. 네. 그다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국제학교 네. 이쪽으로의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높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보통 취업처에서 면접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체스 지도사를 좀 원하나요? 이런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예, 지금 영어를 하면서 체스를 둘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점수가 높죠. 예,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제대학에 들어온 데에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본국으로 간 그 학교로 취업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겠네요. 그럼 일반 보통 이제 기관 아까 방과후 지도교사나 이런 기관에서는 체스 지도사분들이 좀 어떤 원하는 스타일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통을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뭐든지 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고요. 네. 예. 남의 말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교사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애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말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네. 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마 그렇죠. 교수법도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취업을 할 때는요, 3급 자격증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2급이 있는 게 유리한가요? 네, 지금 현재는 뭐 3급도 좋고 2급도 좋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굉장히 자격증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교육은 3급 지도자가 대부분이고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3급 지도자를 2급으로 따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그 지금 민간 자격증은 여러 기관에서 체스 지도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네. 예. 어디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를 좀 잘 살펴서 취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잠시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네. 바로 2급으로도 갈 수 있나요? 바로 무조건- 이거는 갈 수 없습니다. 예, 3급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예. 10시간을 거쳐야지만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회장님한테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교육 받았어요. 다 했어요. 네, 이제 이력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하면 취업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체스 기술 교육뿐 아니라 체스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의 학습 태도를 그 향상시켰던 경험이나 네.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면 취업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 설계라든지 본인이 짰던 이런 커리큘럼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시키고 좀 어필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이력서에다 좀 담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력서까지는 사실 요즘은 뭐 네. 정보도 많고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면접이거든요. 특히 이게 또 지도사에게 면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어느 지금 체스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그 면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스 교육을 하려는 교육기관이나 운영기관의 생각을 잘 경청을 하는 태도가 좋고요. 네네. 체스는 현재 어린이, 청소년, 성인 특수계층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활용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을 잘 정리 배치해서 어떤 상황 때에 체스를 적용을 할 것인지를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미리 생각해 그렇죠.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경청 정말 면접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교수 설계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일단 취업 전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나 이제 인턴 같은 경우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좀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쌓고 준비하는 게 좋나요? 그것은 체스 문화 사업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는 종합적인 체스 산업을 직접 볼 수 있고 예. 오. 체스 지도사 개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스 관련 사업을 체험할 수 있기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네. 있기 때문에 국제 대회 운영도 우수한 외국 체스 지도사를 만나서 그 의견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 또 하나 국제 체스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해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대한체스연맹에서 열고 네. 있는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일 텐데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트렌드도 알고 교류에 대한 네트워크망도 구축하고 그렇죠. 경기룰에 대한 부분도 네, 숙지할 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건데 정말 이것만은 꼭 배워야 된다. 취업하기 전에 네. 그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라든가 아,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국제 매너를 그 아르바이트나 인턴 활동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같이 이제 그 한 외국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체스 두는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과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하니 네. 거기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쪽에 오셔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경험도 쌓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매너와 체스의 전통적인 네. 이제 교육 방식이었던 예절 네. 이런 부분들을 꼭 배워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꾸 어려운 걸 질문하세요. 그러게요. 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업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취업 후에 이 체스 지도사가 좀 이 지도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나요? 아직 체스의 예절을 갖추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눈높이 학습을 일정 기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예. 뭐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체스를 배우기 시작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만 경과하면은 체스의 예절을 익히게 되고 그 전까지 현재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참기만 하면 기본 행마법과 특별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하면서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체스 지도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지식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입혀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른 분야 및 지식으로는 외국어 구술이라든가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교육학의 지식과 교육 실무,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체스를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가르치는 방법이나 교수법, 학습법의 지식은 효과적인 체스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업도 최근에 지금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체스 지도사도 창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어떤 유형의 창업이 좀 유리한가요? 이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가 체스가 들어온 지 네. 꽤 됐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 강릉 영동대학의 국제 마인드 스포츠 진흥원이랑 저희 대한체스연맹이 공동으로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체스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자료로 운영하는 체스 아카데미를 전국적인 규모로 네트워크를 이뤄서 지금 창업 성공에 유리하도록 지금 발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카데미가 그럼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로 창업이 좀 들어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자기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어차피 지도사라는 거를 하게 되려면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예.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갖출 거 갖추고 이제 프랜차이즈점처럼 네. 어떤 창업의 제일 핵심이 뭔지를 알고 네.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강릉영동대학교 국제 마인드 스포츠 진흥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아마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같이 한번 엮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면 창업에 필요한 이 시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시설 조건들과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제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인가요?
창업이 체스는 사실은 공간이 강의실이나 해당 교구 수준의 장비나 기본적인 집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체스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컴퓨터라든가 네. 다도가 아까 이제 다도를 얘기를 그렇죠. 하셨듯이 좀 마음의 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면 특정 테마형 체스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융합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다도뿐만이 아니라 그 거기에 접목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하면은 그게 아마 특정 테마형 체스 아카데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급 정도 상급만 취득하더라도 이 과정을 이제 해서 창업도 가능하고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그 창업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손쉽게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안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병근 교수님 그리고 현인숙 회장님과 함께 체스 지도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이 보시기에 체스 지도사 직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체스 지도사라는 자격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마인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축적을 시키고 또 그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그런 표준에 맞는 그 능력들을 양성을 해서 인력들을 양성이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지도사의 직업이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체스 지도사가 지금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든 이 취업을 할 수 있다라 생각하시고 다가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중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뭐 국가대표니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서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면 기술만 이제 터득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체스 지도사는 지금 얘기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예의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를 일단 알아야 그거를 그 다른 사람한테도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상대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말씀이 항상 끝에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직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 주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게 된 여성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방송은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것도 있지만 체스 지도사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대중화되는데 좀 기회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그녀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의 응원이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중년 여성의 직업은 체스 지도사로 시작된다. 회장님도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응원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체스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응원 한마디 한번 하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의욕이 응원이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냥 도전하겠다는 각오 한마디. 제가 나중에 정말 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한번 정말 오늘 제가 웬만해서 사실 이런 의욕을 잘 안 보였잖아요. 오늘 굉장히 의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두 분 말씀대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역 체스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과 함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